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고 이틀 연속의 가격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점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세가 조금은 더 진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안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8% 증가한 83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페어앤그리드 인덱스 현재 33점을 가리키면서 어제와 크게 투심은 변화된 모습이 없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또한 20점 아래를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도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기관 쪽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난 9거래일 연속으로 나름 순유입이 쭉 이어지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방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었는데요. 일단 지난 일주일 내내 기관 쪽에서는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현재 61%로 어제와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할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점심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7,000달러에서 85,000달러까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지코인이 6.5%로 상위권 안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모두 5%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 결국 2,000달러 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900달러 선까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카르다노나 솔라나 모두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슈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름 가격 방어를 잘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87,000달러 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가격 횡보가 간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내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해당 시간 안에 보여줬고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더라도 큰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오르고 달러는 내리면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오늘 한 전문가의 트윗에 올라온 글을 체크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사이클 모델에 맞춰서 가격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래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11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밀리자 다시 한번 사이클 종료와 관련된 부담 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이클 모델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한마디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간밤 중요하게 지켜봤던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의 이 인준 청문회가 있었는데 일단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기대했었던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들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있는 폴 애킨슨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SEC가 걸어왔던 방향성과 확실히 바뀌는 모습을 난 보여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 이 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겠다라는 발언을 남겼고요. 다만 이러한 발언에도 코인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의 소식도 간밤 나와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프랑스의 국영투자은행도 2,500만 유로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형 자산을 담기보다도 이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규 스타트업들을 먼저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긍정적인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많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프랑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변화도 같이 포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9만 달러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한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세 가지의 이유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집중된 매물이나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 감소,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들이 부재하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현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시장엔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숏텀 홀더들을 의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현재 고점 대비 30%의 가격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시장에 손실을 볼지라도 팔아내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크립토 1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개 분기 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커런시, 이 화폐로 통칭되는 섹터 단의 코인들은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섹터들 안에서 가장 부진했던 쪽은 컨슈머와 컬처 쪽의 섹터입니다. 이 안에는 도지코인이나 민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 1분기 크게 조정을 겪고 있는 밈코인들과 이 컬처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의 코인들은 크게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민코인들은 고점 대비 벌써 80%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1분기에는 가장 부진했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슈머랑 컬처 쪽뿐만 아니라 사실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들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지난 1분기에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2,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밈코인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지난 1분기 동안 꽤 많은 조정의 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자산별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했던 건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컨슈머 앤 컬처의 섹터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나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선방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섹터의 하락폭과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2분기에 주목할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코인들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투자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대규모로 코인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의 이 코인 포트폴리오를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이 2분기에 이런 코인들을 집중해보자라고 콕 집어서 알려줬는데, 첫 번째로는 메이플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RWA라는 실물 자산에 기반 대출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기관 대출에 특화된 디파이 프로토콜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DP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오드넷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이 위치를 측정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FSD 관련해서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각국의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탑재가 된다면 이 지오드넷의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그레이스케일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IP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창작자의 어떤 권한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인 수익이나 투자,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도 블록체인으로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AI가 앞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생산을 해나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IP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안으로 스토리 프로토콜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상장된 이후에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여왔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일단 그레이스케일도 2분기에 직접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 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간밤 또 추가적인 파트너십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경 간의 결제 지원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펀더먼털을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